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잠시 뒤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와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은 기자,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일단 어떤 내용들이 오고 왔습니까? 네, 사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매일 중대본 회의가 이제 오전에 열리고 있고 그 결과 브리핑을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도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책 위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를 이제 들어보면 유가족 등을 지원하는 이태원 사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불법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지자체에게 조사 그리고 점검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참사 현장 그 이태원 해밀턴 호텔 북측 주점 그 테라스가 무단으로 증축된 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이죠. 지하철도 정부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혼잡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경찰청과 또 교통공사가 함께 질서 유지 안전 활동을 실시해서 혼잡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대책 위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있을 브리핑에서도 아마 대책 위주의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또 유가족들이나 부상자 이런 심리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태원 참사 일주일째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상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상자가 300명이 넘은 정말 대형 사고임은 틀림없고요. 사망자가 156명이고요. 부상자가 191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 그 사망자 중에 우리 국민 130명 가운데 129명의 장례는 완료가 됐고 이제 부상자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복지부 공무원과 매칭을 해서 지금 1:1 매칭 뭐 이런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참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보고 체계입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안전을 관리하는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보다 보고를 좀 늦게 받았다. 이건 아주 맞습니다. 큰 문제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에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고요. 특히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에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뒤에 전국 구급 차량에게 뭐 동원령을 내린다든지 어떤 그런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경찰청에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시 자체가 경찰청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경찰청 내부에서 경찰청 최고 책임자로부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이 쟁점을 두고 감찰팀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경찰청 내부가 아니라 중간 전달체 그러니까 뭐 행안부나 뭐 이런 쪽에서 만약에 잘못이 됐다면 이건 경찰청 뭐 감찰 수사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연결해서 중대본 브리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박문규입니다. 네, 오늘로 이태원 사고 발생 7일차가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그간의 사고 수습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습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로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156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156명 가운데 우리 국민 130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129명의 장례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인은 26명 중에서 7명의 장례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20명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 191명 중 158명은 치료 후 귀가하였고 33명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69개 합동 분향소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9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조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이거 좀 벗어주는 건가요? 그럴까요? 미안합니다. 우선 조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46분 만에 대통령 보고가 완료되었고 두 차례 대통령 긴급 지시가 내려졌으며 다수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사고 상황과 대처 방안을 긴급 논의하였습니다. 여기 두 차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일 두 차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점검회의를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였으며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상자에 대한 구호금, 유가족 장례 지원, 부상자 치료비 지급,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내국인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께 대한 위로와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 복지부, 경찰청 등이 협조해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각종 안내를 지원하는 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돼서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또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으로 구성하여 관련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찰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관 50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서울청, 용산서, 또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목격자, 부상자 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팀은 사고 관련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112 신고 접수 등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및 감찰이 끝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5개 부처, 2개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 시간당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고위험 지역축제 8건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치정보, 대중교통,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연계해서 과학적으로 다중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11월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112 또 119 긴급구조 시스템 정비, 다중인파 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외에 이태원 사고 수습 추진 상황 및 계획, 의료 심리 및 장례 지원 추진 현황 및 계획, 무단 불법 증축 및 도로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수습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경찰 등과 협조해서 지하철 환승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시간대에 인파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대규모 다중밀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주최 측 등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장기간 간호하는 부상자 가족도 이재민에 준하여 임시숙소, 구호물품 등 구호 서비스를 제공토록 관련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심리 및 장례 지원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입원 중인 부상자 총 35명에게 복지부 공무원을 매칭하여 의료비 지원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밀착 지원하고 있는데요.
10월 30일부터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등을 통해 심리상담 1,200여 건, 정보 제공 1,060여 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 제2외국어 통역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불법 증축 및 도로 관리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위반 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 용산구와 협력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현재 이브리핑 시스템 중계 중인 관계로 마이크를 사용하여 먼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메모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JTBC 정영재 기자님. 예, JTBC 정영재 기자입니다. 일단은 기존 보도가 나와서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중대본 브리핑 계속 재난안전관리본부 주최로 하시다가 국조실로 오늘 처음 하신 이유가 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좀 여쭤도 되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행안부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가 논의 있었는지 좀 하나 두 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관련된 여러 문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브리핑은 중대본이 지금 그 정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정부 대응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조실에서 그간의 대응 상황 전반에 대해서 종합하는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국가 애도 기간 종료 전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또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다음 브리핑 때는 다시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께서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게 행안부 장관님 사태와도 이렇게 연관돼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우선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찰과 수사 또 이런 수습 등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단 증축이 이제 밝혀졌는데 혹시 이 무단 증축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법 건축물을 저희가 사고 현장에 17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은 8곳이 이제 그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위반 건축물 시정을 명령하고 또 그 건축법에 따라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건축주들이 이제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그렇게 불법 그 건축물을 이제 운영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이행 강제금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중대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의 그 어쨌든 책임의 소재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네,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아마 그 내용도 지금 그 경찰 당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시면 한혜원 연합뉴스 기자 질문입니다. 국민들이 현재 가장 설명을 원하는 것은 그 시간 경찰, 행안부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분들이 참사 당일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했느냐는 것인데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실태 파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뭐 많은 보도에서 그 보고 체계의 혼선 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 그게 적정한 대응을 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다 감찰 또 수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무조정실뿐만 아니라 중대본은 전체는 지금은 이 수습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습이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청과 협조해서 그동안의 대응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난안전통신망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속과 KBS 이승훈 기자입니다. 그 경찰하고 소방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4세대 무선 통신 기기가 지난해에 구입됐지만 이번 참사 때 전혀 활용이 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이라면 왜 활용이 못 된 건지 그 이유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도의 내용은 지금까지 조사한 거는 사실로 보여지고요. 지금 더 말씀하신 거 있나요? 네네. 네. 사실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재난통신망을 구축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효과적으로 그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된 조사 등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이제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그 재난통신망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기관 간의 이제 사고 현장에서 이제 통화가 이제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치단체의 그 유관기관, 가령 소방, 경찰, 그다음에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관련 부서, 자치단체, 의료진, 의료병원, 뭐 이런 유관기관 간에 이제 평소에 그 통화 그룹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버튼만 누르면 이제 그 유관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통화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기관 안에서의 통화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원활하게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명, 1,500대의 단말기가 현장에 있었고요. 그 1,500대가 이제 동시에 통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13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 그룹별로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기관 안에서는 그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은 이제 소방하고 또 의료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 간의 통화에 또 사용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김세호 YTN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외신 간담회 때 이태원 참사가 군중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고 이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했어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아직도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초기부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에 맞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 모든 공직자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일부 미비한 그런 점들을 말씀하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한국일보의 정민성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보면 내국인 사망자는 상당수 장례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사망자는 전날 발표된 것과 비교해도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으신 장례 절차가 남으신 분이 20분이 계신데요. 한 분이 내국인이고 이제 19분이 외국인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인 저희가 대사관을 통해서 현지의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고 현지 가족들이 이제 비행편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동하시고 있고 또 그런 절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장례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네. 네, 외교부 해안정관리기획관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국내 안치 2구, 그 다음에 시신 5구에 대한 운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시신 4구가 추가로 이제 운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과 협의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유가족 뜻에 따라서 저희가 유가족 뜻을 존중하면서 주한공관 그리고 유가족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광현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112 신고 기록이 공개되며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총리님 발언처럼 정부 경찰 책임론에 대해 수사,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네, 이 초동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께서 이미 이제 사과의 말씀이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사고 직전에 많은 신고가 있었는데 그 신고가 일부 언론마다 뭐 더 다수고 어떤 경우는 79건이고 어떤 경우는 300여 건이고 이렇게 다수되어 있는데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당일날 9시부터 12시까지 전체가 317건입니다. 전체가. 근데 그 안에는 뭐 오전부터 일어난 일이니까 일반적인 112 신고, 뭐 주차 문제라든지 뭐 다른 폭력에 관련된 신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사고 발생 4시간 전 6시부터 사고 그 당시까지 22시 15분까지가 93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93건은 조금 전에 그 317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고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93건이고요. 저희가 다 그 녹취록을 다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발표하신 게 그 사고 관련해서 4시간 그 동안에 이런 밀집으로 인해서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 그 신고 내용이 이제 11건이라고 이제 경찰에서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초동 조치 또는 후속 조치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및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번 참사 발생 및 정부 대응 조치 등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 이런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경찰청장의 사과 말씀드렸고 행안부 장관님도 사과 표명을 국회 행안위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차례 국가의 무한 책임을 언급을 하셨고 또 부상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KBS 이승훈 기자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다시 여쭙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구축해 놓은 무선 통신이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건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기자가 한 질문의 조금 연장인데 이 경찰의 당일 대응 말고 대비 측면에서 지자체 같은 기관에서 대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관련해서는 작동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작동은 됐죠. 그러니까 재난안전통신망에 문제가 있다든가 통화가 안 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관기관 간의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룹으로 묶어놨는데 그거를 그룹 묶어놓은 그 부분들을 사용을 안 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사용을 안 한 건지. 현장에서 그 부분은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현장에서 지역에서 이제 그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훈련들도 하게 하고 막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이 안 된 건 아닙니다. 다 기관 안에서는 다 원활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기자님 후속 질문 내용 중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사전 대응, 당연히 이런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도 하고 그랬으면은 이런 사고를 방지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누가 무슨 책임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다 지금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문중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이번에 재난보고 체계의 문제도 드러났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까? 행안부 장관 등으로 직보 체계를 갖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119 상황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보고 체계가 바로 다이렉트로 112와 이렇게 연계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도 되고 지적도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재난관리법상 이제 경찰이 재난관리 기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체계 속에서 112 정보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원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해상사고는 112와 119로 접수된 신고 모두 행안부 상황실로 전파가 되는데 육상사고는 119 신고만 상황실로 접수되고 112 신고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 해상사고 112 신고는 행안부에 들어오고 육상사고는 행안부 상황실이 안 받도록 처음부터 세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이제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경의 정보가 이제 그 112로 이제 저희 재난 상황실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 육상에서는 이제 112 신고는 경찰의 사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재난하고 좀 다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 법 체계상 또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접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방안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투데이 곽도훈 기자인데요. 일단 그냥 궁금한 게 내일 애도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뭐 공직 그 공무원들 보면 뭐 그런 걸 안 하잖아요. 회식 이런 걸 안 하고 그러는데 뭐 애도 기간이 끝나면 그걸 뭐 바로 하는 건지 뭐 좀 이게 기간이 정해졌다는 게 조금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네. 애도 기간 이후에는 이제 뭐 조기 개양 같은 거는 다 원상복구되고요. 대부분의 장례 절차, 국내 장례 절차는 한 분이 남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일요일 날 장례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망자들은 장례 절차가 완료되고 이제 해외 외국인의 경우에 이송만 지금 대기 중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그런 체계보다는 좀 그런 긴장감은 유지하되 또 정상적으로 또 국정을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다 업무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일부 전환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대본 운영이나 이런 것도 내일 토요일입니다만은 내일은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또 국회 예결위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그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중대본이 지금은 한 3회 정도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하는 그런 것들은 당분간 이런 근무 기간이나 이런 태세가 이 사고 수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종호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야당은 참사 당시 경찰에 접수된 68건의 신고 녹취록과 CCTV 영상, 경찰 마약 관련 대책회의 자료, 참사 당시 기동대 배치 현황 등의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지금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청 차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1건은 아시겠지만 저희 경찰청장이 유감 표명을 하시면서 사고 발생 전 6시 34분 이후에 있었던 거를 발표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특별수사본부가 발족이 돼서 그저께 광범위한 어제와 그제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한 자료들이 모두 압수수색이 돼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압수수색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공개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 할 거고요. 이건 어차피 수사와 감찰이 마무리되면 숨김없이 모두 국민들과 또 유가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정민승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된 게 있습니다. 112로는 위험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경우 신고가 몰렸고요. 119로는 정말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정말 무슨 일이 났을 때 119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119와 112 신고 통합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고 또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관련 앱을, 신고 앱을 통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두 신고 체계의 통합이 얘기가 됐는데 왜 여태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12가 원래 뭐 치안 목적의 상황 체계고 119가 이런 군안 목적의 그런 상황 체계여서 그 통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꺼번에 운영될 때 혼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그동안 개선이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사고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혼선을 피하면서도 통합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빠른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지역축제에서 인파관리는 사실 자치경찰의 역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번 이태원 헬로윈 당시 자치경찰은 무엇을 했는지요? 그리고 소방경찰 간 공조도 난망인데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은 안전대책은 소방의 업무라고 하는데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에 거 말씀드리면 지금 그 지역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속 얘기하지만 이제 주최 측이 있고 이런 뭐 축제에 대한 인파 관리가 이제 자치경찰의 영역이고 작년부터 이제 자치경찰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주최자가 없는 일종의 다중이 운집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의 역할이다 하는 것의 경계선이 조금 다소간에 모호한 행사였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137명의 경찰관이 동원이 됐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그중에 일부 형사나 이런 인원 외사, 뭐 관광경찰 이런 직원들을 제외하고 각 지역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 그다음에 요청 수사과 직원들, 그다음에 교통 직원들 해갖고서 과반수 이상이 대부분 자치경찰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역할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함께 이 상황을 대비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가 뭐였죠?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것인지.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안전대책이 뭐 소방 업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찰관은 이 경직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상 위험 발생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법상은 경찰은 재난관리기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공의 안녕 확보라는 측면에서 경찰과 소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범정부적인 TF가 발족되었고 경찰청에서도 112 대응이라든지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TF팀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향후 관계인과 협의를 통해서 두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업 모델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중 행사에 대한 개선 TF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다중이 밀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이게 주최 측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대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밤 11시 1분에 첫 보고를 받으셨고 11시 21분에 첫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하고요. 그리고 경찰청장께서는 자정을 넘어서 보고를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대통령 지시가 21분에 있었으면 이 대통령 지시 내용이 경찰에는 전달이 안 된 건지 그것도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시는 119 상황실에서 국정상황실로 10시 53분에 전달이 됐고 파악하고 바로 11시 1분에 보고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지시가 23시 21분에 발령이 됐고 그 지시는 모든 기관에 하달이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도 당연히 지시가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시는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전력을 동원해서 이런 그 인명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선 MBC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9일 밤 11시 21분에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로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어떻게 소통하고 지시를 받는지, 참사 당일 국정상황실은 행안부 외에 추가로 어느 기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국정 상황실도 마찬가지로 119로부터 통보를 받고 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총리 지시 사항을 하달을 즉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그 상황 점검회의에 총리께서 2차례 다 참여를 하셨고요. 다 그 이후에는 원팀이 돼서 소통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JTBC 정영재 기자입니다. 일부 아까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본국 송환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진실조사와 재발방지 단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도 좀 우려가 있다면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정부에서 외부위원 주도의 조사위를 만들거나 혹시 감사원 감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정부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 요구에 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 차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해서 구성 후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찬욱 채널A 기자입니다. 가용 가능한 경찰 기동대가 용산 대통령실 및 전쟁기념관 인근에 있었는데 왜 경찰 지휘부가 이태원 현장에 투입을 곧바로 지시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사전 대비 문제, 그 다음에 11건의 112 신고 접수 외 사태 적절성 문제, 또 경력 배치 형량 등 또 관계 기관과의 적절한 협업 문제를 포함해서 제기되는 모든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기설치된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 KBS 이승문 기자입니다. 아까 질문 조금 연장해서 드리면 그럼 경찰도 11시 21분에 그 지시를 받았다는 아까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네. 경찰청장께서는 자정을 넘어서 이걸 받으실 수가 있죠? 뭐 그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아마 언론에도 이제 확인이 됐지만 어쨌든 일부 상황관리 체제, 특히 서울청 내에서 경찰서장과 서울청 상황실의 상황관리관의 상황관리 체제와 지원도구 등에 대해서 일부 감찰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바로 감찰을 넘어서 특별수사본부로 수사로 전환해서 수사가 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신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기자님께서 아까 본국 송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조금 더 부족하다고 네.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외국인 사망자 해외 운구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 사망자 11명에 대한 해외 운구 및 국내 안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 중에 사망자 6명에 대한 운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외 운구를 위해서는 사망 진단서나 서류 공증 등 재반 절차가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주한공관 등과 협조해서 운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 사망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운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만 더 해가지고요. 지원금 신청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8개국 유가족 12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유가족 2명은 유가족 2가족은 이미 이제 지원금을 수령을 했고요. 오늘 중에 10명에 대한 이제 입금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망자 해외 운구나 지원금 신청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 26명에 대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26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교부하고 서울시가 협조해서 유족의 요청 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한국일보의 조민성입니다. 지금 막 나오는 소식을 보면 그 참사 당일 윤희근 청장이 충청북도에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왜 여기 가셨는지 확인이 됩니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아마 지금 올라온 소식이 뭐였는데 저희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경찰청 차장 계신데 직접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개인적인 아마 용무가 있어서 가신 거로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더 자세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문화복지부 황정호 기자와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예상대로 정부는 이제 수습에 위중을 두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다중이 이렇게 몰리는 행사에서는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 주최 측과 함께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유가족에게는 이재민에 준하는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자체에 이제 지시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8곳 정도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 인근.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행 강제금을 그냥 내면서 버티는 건축주가 많은 게 이제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강제성 있게 좀 더 실효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지 건축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는 대부분 이제 앞으로의 방안, 대책 위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 이 내용도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지자체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이제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유가족 지원이나 부상자 지원, 심리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보상금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이고 또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또 안전대책 마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 궁금합니다. 안전대책은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청이랑 교통공사가 함께 질서 유지 활동을 하겠다. 이제 이 정도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네.
또 다중 밀집도를 예측하는 시스템 마련 얘기도 네. 나왔었는데요. 이 네네. 내용도 궁금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브리핑 내용이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겠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대부분 사실 대책 위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경찰들이 뭐 행안부 장관의 거치나 또 이런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이 사고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던 언론이 많이 지적했던 보고 체계의 그런 그렇죠. 의혹, 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이제 좀 상응하는 책임도 묻게 할 것이다. 어떤 부분에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겠지만 지금은 수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다 즉답을 피한 상황입니다. 네, 또 경찰 대비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관련 내용도 발표가 됐었죠. 네, 아까 브리핑에서도 사실 경찰청장이 대통령 지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청장이 실제로 보고를 받은 건 자정이 넘어서니까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라는 이제 그 질문에는 이제 좀 조사를 또 해봐야 된다라는 말로 했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얼마나 적정했는지 또 뭐 사전 대비, 지자체라든지 여러 사전 대비가 얼마나 미비했는지, 그리고 119 신고와 112의 신고가 왜 연계가 되지 못했는지, 그렇죠. 이런 좀 구체적이고 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사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일단 재난안전통신망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행안부의 그 설명을 보면 그 통신망은 사실상 작동을 했다. 네. 그런데 유관기관을 같은 한 통화 그룹에 묶었는데 그 유관기관끼리의 왜 통화가 안 됐는지도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또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이후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네, 일단 정부가 말한 건 내일 이제 조기 개항이나 이런 이제 공식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분향소를 운영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또 자치구의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용산구청장이 당일 이제 그 자택에서 다른 이제 가깝기 때문에 네. 당일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상 5년 전부터 뭐 용산구 해밀턴 호텔 뒤쪽 이면도로 그리고 할로윈 축제가 조금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상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청장도 공식 사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과와 수습 방안을 더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19, 112 통화 문제도 나왔었고 또 지역 축제 관련해서 자치경찰과 소방의 역할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은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실상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게 경찰청장의 인지 시점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라는 거였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네, 아까도 나왔습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지시했을 때 소방청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뒤에 뭐 네. 전국 구급 차량에 동원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활동 지시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왜 전달을 받지 못했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전달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성으로 답변을 했지만 왜 그러면 자정이 넘어서야 경찰청장이 인지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수습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156명의 국내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26명이 이 중에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20명 정도가 아직 장례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국으로 송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가족들이 들어오는 상황도 있다고 외교부에서 발표를 네네. 했었습니다. 일단 재난 보고 체계 어떤 걸 개선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사건에서 이제 봤을 때 뭐 그 안전관리의 양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행안부의 그 수장들이 이 참사가 나고 정말 인지한 시점들이 뭐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렇게 늦게 인지를 했고 네. 또 대통령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는 점은 뭐
뭐 저희가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또 연계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재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로 반으로 연락이 간다고 했는데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나 재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뭐 112와 뭐 119에 이제 작동을 받게 되면 그 서울청 그리고 소방청을 거쳐서 행안부 그 안전 상황실로 전파가 되는데 이 과정을 사실 뭐 그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